네, 23년도 후원고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시험지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요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조금 변형해서 나왔거든요. 교과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가방. 가방은 서로 다른데 리본, 인형, 꽃 요것들은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각각의 가방에는 리본부터 달고,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달고 인형을 꽃보다 먼저 단다 라고 했으니까, 뭐 A라는 가방이 있다면 A 가방에는 항상 리본 먼저 달고 그 다음에 인형을 달고 그 다음에 꽃을 달고 이 순서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A라는 가방에 세 가지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가 3번 있고 B가 3번 있고 C가 3번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일렬로 배열시켜주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무작위로 배열해서 만약에 뭐 B, A, A, C, B, A, C, C 만약에 이 순서로 배열됐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B라는 가방에 리본 달고 그 다음에 A라는 가방에 리본 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A는 A라는 가방에 인형을 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C는 처음 나왔으니까 C라는 가방에 리본을 달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세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9팩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누는 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교과서 문제 변형인데 문제를 변형시키면서 약간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그 23년도에 시험을 볼 때는 이것도 다 오답 처리해가지고 그 문제에 아무튼 오류가 있었던 건데 요거는 이제 시험지를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 일단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다. 그러면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 거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파이 오죠. 그쵸? 그래서 3의 5제곱 243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제외시켜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2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극단적으로 어떤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수의 합이 1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15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상자에 1번부터 5번까지 공이 다 들어간 거죠. 그죠? 1, 2, 3, 4, 5라는 공이 한 상자에 다 들어가고 나머지 두 상자는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한 상자에 들어간 공의 수의 합이 15가 되는 거죠. 공의 수가 아니라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그쵸? 또 합이 1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합이 14가 되려면은 2번부터 5번까지의 공이 요게 한 상자에 들어가고 그리고 1번 공 하나가 다른 상자에 들어가고 하나의 상자는 비어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역시 14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 13이 되는 상태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1과 3, 4, 5가 한 상자에 들어가고요. 그쵸? 2만 다른 상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상자는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한 상자의 합이 1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교과서도 똑같고요. 합이 이제 12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자, 한 상자에 들어간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1, 2, 4, 5 요렇게가 한 상자에 들어가고 그리고 3이라는 숫자가 한 상자에 들어가고 한 상자 비어있고 요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3, 4, 5가 한 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럼 요게 12가 되잖아요. 그리고 1, 2가 한 상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상자 비어있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 5가 한 상자에 들어가고 1이 한 상자에 들어가고 2가 한 상자에 들어가고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적어놓은 것들이 문제에서 빼줘라 라고 말한 경우들이 되겠죠. 그죠? 합이 12 이상이 되는 경우.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공을 각각의 상자에 나눠 놓는 방법만 따진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상자에, 상자도 서로 다르니까요. 어떤 상자에 이 5개의 공을 다 집어 넣을 거냐, 이걸 또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숫자들을 따져줘야 되는데, 요 경우는 빈 상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자, 3개를 배열하는데 둘이 똑같아. 그래서 요거는 3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서로 다른 3가지를 배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다 합쳐보면 3팩토리얼이 5개, 그래서 30가지에다가 3 하나 추가해가지고 33가지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돼요. 어디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서 답은 1번 210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5명의 학생이 A, B, C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씩을 선택한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5제곱만큼 있겠죠. 역시 243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A 과목을 2명 이상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2명 이상이면은 A 과목을 2명만 선택할 수도 있고 3명 선택할 수도 있고 4명 선택할 수도 있고 5명 다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거꾸로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 과목을 2명 이상 선택한다의 반대를 생각해보면 A 과목을 아무도 선택 안 하거나 또는 A 과목을 딱 한 명만 선택하는 경우, 요런 경우를 세 가지고 243에서 빼면 답이 나오겠죠. 자, A 과목을 아무도 선택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5명의 학생이 B하고 C라는 과목 중에서만 고른 거죠. 그러면 2의 5제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32가지가 나올 거고, 자, A 과목을 단 한 명만 선택했다. 그럼 먼저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A 과목을 선택할 그 한 명을 골라줘야죠. 그게 5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학생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을 뽑아요. 예를 들어 4번 학생이 뽑혔다? 그럼 이 학생은 A 과목을 선택한 거고, 나머지 4학생은 이제 A 과목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4학생은 B, C라는 2개의 과목 중에 선택을 하는 거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돼서 이게 8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112가지니까 아까 구한 전체 경우의 수 243에서 112를 빼준다. 그러면 131,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호원고가 약간 이런 추세로 문제를 많이 내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맨 앞장에 배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멘탈을 흔들려는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배점만 딱 봐도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풀다가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마지막에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6번은 4개의 한 자리 자연수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4고요. 한 자리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A부터 D까지는 1 이상 9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요거 이하의 자연수. 자, 그렇다면 요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죠? A에서 1 뺀 것을 A 프라임이라고 아니 이렇게 쓸까요? A를 A 프라임 더하기 1로 보겠습니다. 왜냐? A가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그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중복조합이 되려면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뿐 아니라 B, C, D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A 플러스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더한 것은 10 이렇게 만들어지고 A 프라임부터 D 프라임까지는 0 이상 8 이하의 정수 조건으로 바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가 되긴 했는데 8 이하라는 조건이 생겨요. 문제에서 이제 한 자리 자연수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8 이하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조건이 A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이 붙어있는 식으로 넘어오면
1씩 지금 줄어든 상태잖아요. A에서 1 줄어든 게 A'인 거니까 A가 홀수면 A'은 짝수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여기다 적어 놓을 때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A'부터 D' 중 적어도 하나는 똑같이 홀수라고 쓰면 안 되겠죠. 1을 뺀 상태니까 짝수다 이렇게 써야 되겠고, 여기서의 짝수는 개념상 0도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A, B, C, D가 1인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 빼가지고 만든 게 프라임들이니까 프라임이 0인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뺄 건데, 빼려면 우선 전체가 나와줘야 되니까, 자, 일단 우리는 요것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럼 요걸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을 일단 써서 4H10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8 이하이기 때문에 이 4H10이 모두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자, 요 안에 9나 1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은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4H10에서 자, 뭘 빼줄 거냐면 10하고 0 3개로 이루어진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얘네 넷 중에 10이 하나 있고 0이 3개 있는 경우. 자, 그건 당연히 4가지가 있을 거예요. 10 빵빵빵, 빵 10 빵빵, 이런 식으로 빵빵 10빵, 발음이 좀 그렇죠. 빵빵빵 10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경우가 요렇게 해당되는 경우일 거고요. 자, 또 하나는 9하고 1하고 빵빵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것들도 빼줘야 되겠죠. 9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중에서 4개 중에서 1개가 9고 1개가 1이고 2개가 0인 거니까 이거는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주면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4H10은 13C3이고요. 거기서 요거 4가지 빼줄 거고 요거 12가지 빼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 13, 12, 11을 3, 2, 1로 나눈 거에서 16을 빼는 건데, 요게 요렇게 지워지니까 얼마인가요? 143에다가 2배, 286이죠. 286에서 16을 빼서 270까지가, 자, 요거에다가 요 조건까지 감안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하나는 짝수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구할 거니까 요것의 반대, 그러면 A'부터 D'이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할 거예요. 자,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A'부터 D'까지가 모두 홀수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아까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홀수를 표현하고 싶잖아요. A'이 홀수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A, 2',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 요 프라임이 2개 붙어 있는 얘네들은 0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겠고, 그때 A'은 무조건 홀수가 되겠죠. 그쵸?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는 1 될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5 될 거고, 이런 식으로 A'들이 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쭉쭉쭉 바꿔준다면 요 식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면, EA2' 플러스 1, EB2' 플러스 1, EC2' 플러스 1, ED2' 플러스 1, 얘가 10이 되겠고요. 111 쫙 넘어가고 2로 나누면, 자, 요 식이 3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요것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여기서의 이 2'들은 다 0부터,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조건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4H3 해서
6시 3 그러면 2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서 네 가지 빼준 거나 여기서 9일 빵빵 해가지고 빼줬던 얘네들이 혹시 요 20가지 안에 들어있지는 않을까요? 들어있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찾은 요 20가지는 이 프라임이 모두 홀수인 경우들이거든요. 모두 홀수인 경우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0, 0, 0 이거 홀수 아니고 여기도 0, 0이 홀수 아니기 때문에 이 20가지 안에는 얘네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또 다시 빼줘야 될 것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구했던 270까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황의 반대인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를 20가지를 찾았기 때문에 270에서 20가지를 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건데, 자, 첫 번째 조건이 f1과 f6의 곱이 12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f1과 f6이 곱해가지고 12가 된다 그랬으면 2, 3, 4, 5, 6 중에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얘가 2고 얘가 6이거나 혹은 얘가 6이고 얘가 2거나 아니면 얘가 3, 얘가 4, 얘가 4, 얘가 3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F1보다는 F2가 더 크고 그거보단 F3이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F1보다 큰 수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쵸? F1보다 큰 수가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F1이 만약에 6이다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얘가 6 돼 버리면은 F2랑 F3이 될 수 있는 값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경우는 하나 제껴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경우들은 F1보다 큰 게 최소 두 개씩은 있기 때문에 얘네 세 가지는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될 텐데,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1,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함수를 쏘는데 F1이 2입니다. 1은 2한테 쐈고요. 그 다음에 F6이 6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들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F1보다는 F2와 F3이 커야 돼요. 얘하고 얘가 얘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다면 2랑 3은 누구한테 쏠 수 있냐면 얘보다 F1보다 큰 얘네들한테 쏠 수 있고요. 얘네들한테 쏠 수 있고,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큰큰 작작인데 중복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4C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셋을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6이 6한테 쐈어요. 그러면 5랑 4는 그거보다 더 작거나 같은 애들한테 쏴야 되는 거니까 얘네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만큼한테 다 쏠 수 있죠. 그쵸? 요렇게 2부터 6까지에 모두 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 조합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원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만 뽑으면 됩니다. 6은 6한테 쐈으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만 정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6 곱하기 요게 6C2니까 15가 돼가지고 9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도 1,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쏘는데 이번에는 F1이 3, 1이 3한테 쐈고요. 그 다음에 F6이 4니까 요렇게 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가 쏠 수 있는 것은 얘보다 3보다 큰 숫자들 요렇게 셋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3C2가 되겠고요. 자, 얘하고 얘는 6이 4한테 쐈기 때문에 요렇게 셋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습니다. 중복이 허용되고요. 3H2. 자, 그럼 요거는 3 곱하기 6 해가지고 18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얘가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은데 1, 2, 3, 4, 5, 6에서
2, 3, 4, 5, 6으로 쏘는데 이번에는 F1이 4한테 쐈어요. 1이 4한테 쐈고 그 다음에 6은 3한테 쐈습니다. 요렇게 쐈어요. 그러면 2랑 3은 5랑 6 중에 골라야 돼요. 그쵸? 그리고 순서도 이미 정해져 있죠. 2가 그럼 무조건 5한테 쏴야 되고 3이 무조건 6한테 쏴야 됩니다. 요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4하고 5는 자 3보다 작거나 같은 얘네들한테 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때는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EH2 해가지고 1 곱하기 3 해서 3이 되겠습니다. 나왔네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하시면 되니까 답은 111, 5번이 되겠습니다. 네, 8번 이항 정리 문제죠. 자, 첫 번째 괄호를 전개를 시킬 건데 우리는 어차피 x제곱이라는 2차 항의 계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2차를 넘어가는 3차나 4차나 이런 것들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괄호를 전개시켜 보면은 4c 0에 2의 4제곱 플러스 4c 1에 2의 3제곱 x 그 다음에 4c 2에 2의 제곱 x제곱 그 뒤로 뭐 항들이 더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 괄호를 전개시키면 첫 번째 항은 nc 0에 그냥 1이죠. 플러스 두 번째 항은 nc 1에 x의 제곱이고 그 뒤에도 항들이 쭉 있겠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럼 요들 중에서 전개시켜서 2차 항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요 상수항과 요 2차항이 만나면 결과적으로 2차항이 되겠고, 자, 여기서의 2차항과 여기서의 상수항이 이렇게 만나면 또 2차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연결한 애들은 요게 16, 요게 n이죠. 그래서 16n x제곱 요런 항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초록색으로 연결한 애들은 6, 4, 24니까 24 x제곱 요런 항이 나올 겁니다. 이 밖의 항들은 다 2차항이 아니기 때문에 2차항은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다면 2차항의 개수는 16n 플러스 24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것이 104다. 이게 104다. 그랬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n값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틀렸다면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항 계수의 성질만 잘 외우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이항 계수의 성질 세 가지 있죠. 자, 빠짐없이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해진 거는 2n제곱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풀마 이렇게 더해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는 0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도 하나씩 건너뛰고 더해지는 경우 그게 홀수 번째건 짝수 번째건 상관없이 아무튼 하나씩 건너뛰고 더해지는 요런 경우들은 2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잘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빠짐없이 더해진 케이스죠. 빠짐없이 더해진 케이스고 n 플러스 1이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fn은 2의 n제곱이구나 라고 바로 n 플러스 1제곱이구나 그쵸? 요 숫자가 n 플러스 1이니까요. 요렇게 캐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얘는 0, 2, 4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 겁니다. 그쵸? 그럼 요거는 2의 자, 여기 앞에 2n 플러스 1이 있었지만 요 지금 하나씩 건너뛰고 더한 거는 여기서 하나 빼주는 거기 때문에 2n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2n 플러스 1에서 하나 빼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나와 있는 fm분의 gm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fm이 2의 m 플러스 1제곱이고 gm은 2의 2m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뺄셈이 되니까 2의 m-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8이다 그랬는데 128은 2의 7제곱인 거 다 알고 있죠. 그쵸? 그렇다면 m값은 8이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입니다. 그럼 그때 두 집합 A, B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A 집합의 가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B라는 집합이 만약에 뭐 1, 3, 5 이런 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A 집합은 이 B라는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이잖아요. 그래서 B가 요거일 때 A 집합은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가 3개면 부분 집합은 2의 3제곱개죠. 그래서 요때 A는 2의 3제곱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B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A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NB가 0인 경우, NB가 1인 경우, 이렇게 NB가 2인 경우 해가지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B집합을 몇 가지 만들 수 있고 A집합을 몇 가지 만들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NB가 0이다 그러면 B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자, 우리는 1부터 9까지의 원소 중에 하나도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B집합이 공집합이 된 거기 때문에 A라는 집합도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A는 B에 포함돼야 되니까. 그러면 A는 1이라고 쓰겠습니다. 공집합 한 가지 종류 있으니까. 자, 그럼 NB가 1이다 그러면 이거는 9개의 원소 중에 B집합에 들어갈 원소 하나를 골라주면 되고요. 그럼 그때의 A집합은 몇 개 나오냐? 원소 하나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2의 1제곱개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NB가 2면 9개의 원소 중에 B의 원소 2개 골라주면 되고요. 그럼 그때 A는 원소 2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2의 제곱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NB가 9일 때가 최대죠. 그럼 이때는 B 집합을 9개 원소 중에 9개를 다 뽑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A는 원소 9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찾는 식인데 찾는 값인데 얘를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9C 0 더하기 9C 1 곱하기 2 더하기 9C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서 9C 9 곱하기 2의 9제곱인데 써놓고 보니 이것은 이항 정리에서 배웠죠? 1 플러스 2의 9제곱을 전개시킨 것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3의 9제곱이구나 해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조금 다른 그 생각하는 방식도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찾을 때 원소 한 개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부분집합에 이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상태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원소 하나마다 2 해가지고 원소가 3개면 2의 세제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A집합 이렇게 있고요. B집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A는 B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소 하나마다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이라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1이라는 원소를 A집합에도 안 집어넣고 B집합에도 안 집어넣을 수 있죠. 또는 B집합에는 1을 집어넣고 A집합에는 안 집어넣을 수 있죠. 또는 A집합, B집합에 둘 다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A집합에는 1을 집어넣고 B에는 안 집어넣는 이런 행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A에도 넣고 B에도 넣을 수도 있고 A에는 안 넣고 B에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A에도 안 넣고 B에도 안 넣을 수 있고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세 가지 선택권이 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9개의 원소 각각마다 다 세 가지 선택권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3의 9제곱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11, 12번은 넘어가고요. 13번으로 가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는 주머니에서 차례로 한 장씩 3장의 카드를 꺼낸다. 그래서 3장의 카드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했을 때 B가 2A랑 같거나 또는 C가 3B랑 같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B가 2A하고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가 1이면 B가 2가 되는 거고요. C 자리에는 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죠. 요걸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죠? C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A가 2가 되면 B가 4가 될 거고, 역시 C는 아무거나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면 B가 6이 되고 C는 아무거나 올 수 있고요. A가 4면 B는 8이 되고 C는 아무거나 올 수 있죠. 요렇게가 B는 2A다를 만족하는 상황인데, 자, 여기 아무거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7개 중에 하나가 오는 거죠. 그쵸? 총 9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는 뽑았으니까 남은 7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7이니까 얘네들은 7 곱하기 4 해가지고 28가지 경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B는 2A다를 만족하는 경우가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C가 3B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C가 3B다. 그럼 이때는 A 자리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고요. B가 1이면 C가 3이 되면 되고, 또 A와 관계없이 B가 2면 C가 6이 되면 되고, A 자리에 아무거나 넣고 B가 3이면 C가 9가 되면 되고,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그럼 역시나 이 네모 칸에는 7개 중에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7 곱하기 3 해가지고 21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은 요 28가지와 요 21가지 중에 겹치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겹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칸이 힌트겠죠? 가운데 칸 숫자가 똑같은 경우가 요게 2고 요게 2인 경우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와 요거가 똑같아지는 상황이 딱 한 번 일어나겠죠. 나머지 숫자들은 가운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고요. 자, 요 놈과 요 놈에서 만약에 여기가 딱 6이 되고 여기가 딱 1이 되면 그럼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요 28가지와 21가지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게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준 다음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한 가지를 빼주면 48가지가 되고요. 이걸 그럼 분자에 올리면 되겠네요. 분모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6 되고 요거 2 되고 요거 3 되니까 답은 21분의 2,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여사건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적어도 한 개가 당첨 재비일 확률이 9분의 7이다. 요걸 읽는 순간 그러면 모두 꽝을 뽑을 확률이 9분의 2라는 얘기구나. 근데 모두 꽝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끊어졌었네요. 자, 모두 꽝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지금 당첨이 n개면은 나머지 10-n개가 꽝인 거잖아요. 꽝 중에서만 2개를 뽑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이 9분의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게 지금 45분의 1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9분의 2라는 걸 생각해 보면 45분의 1로 통분하면 여기가 10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0이 온다. 그러면 몇 C2가 10이냐? 5C2가 10이죠. 5C. 그래서 여기에 5C2가 와야 되는 거니까 5가 10-n이 돼야 되겠다. n 값도 5가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네,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돼요. A 주머니에는 1, 3, 5, 7이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1, 2, 3, 4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주머니에서 각각 2개씩 꺼낼 건데 A에서 꺼낸 두 공에 적힌 수의 합이고요. B에서 꺼낸 2개의 적힌 수의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곱입니다. 그쵸? 그러면 A 주머니부터 생각해보면 A 주머니에서 4개 중에 2개 뽑는다 그러면 4C2니까 6가지잖아요. 6가지 다 써버릴게요. 1, 3, 1, 5, 그리고 1, 7,
그리고 35, 37, 57 이렇게 6가지고 여기서는 우리는 합을 볼 거니까 합 A 주머니에서는 합을 본다 그랬으니까 합을 써놓으면 4, 6, 8, 8, 10, 12 자, 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B 주머니에서는 곱을 볼 건데요. B 주머니에 있는 1, 2, 3, 4에서 두 개를 뽑는다. 역시 6가지가 나오겠죠. 1, 2, 1, 3, 1, 4, 2, 3, 2, 4, 3, 4 요렇게 6가지. 자, 근데 이번에는 곱이니까 곱을 써놓으면은 2, 3, 4, 6, 8,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중에서 요것이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할 거니까 일단 A에서도 6가지, B에서도 6가지니까 전체 36가지 깔아놓고요. 그 중에 이제 같은 숫자가 누가 있냐면 4 있죠, 4? 4, 4로 같을 확률이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 6으로 같을 수 있죠, 6, 6. 6, 6으로 같을 확률이 역시 한 가지, 한 가지니까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8, 8로 같을 수 있는데 8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 8로 같아지는 것은 2 곱하기 1 해가지고 두 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 12에서 같아질 수 있죠. 이거 역시 한 가지, 한 가지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확률은 36분의 5,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래서 A 주머니에는 지금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 검은 공 1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면 주머니 A, 그 다음에 짝수면 주머니 B에서 꺼낸다 했죠. 이거는 A 주머니와 B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이 각각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2분의 1의 확률로 각각의 주머니가 선택이 되고요. 다만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니까 흰 공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서 지금 2개 공의 색이 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주머니에서는 흰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검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B 주머니에서는 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흰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색으로 나온다면.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자, 2개의 공의 색이 같을 때 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P 이미 같은 색공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같은 색공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은 이렇게. 그럼 요거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같은 색공이 나올 확률 분의 P 흰공 교집합 같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흰공이고 교집합 같은 색이면 그냥 흰이 나온 거죠. 자, 그럼 같은 색공이 나올 확률부터 따져보면 같은 색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A 주머니가 선택되고 거기서 흰이 나오거나 또는 A 주머니가 선택되고 거기서 검이 나오거나 또는 B 주머니가 선택되고 거기서 흰이 나오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A 주머니가 선택돼서 흰이 나올 확률은 A 주머니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흰이 나온다 그러면 2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플러스 A 주머니 선택될 확률 2분의 1. 역시 4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검이 나온다 그러면 또 2C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 거기서 흰이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흰 게 3개니까 3개 중에 2개가 나온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A에서 흰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A에서 검이 나온 거고요. 요거는 B에서 흰이 나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분자에 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흰이 나온 거 요거 하고요. 요거 분자에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요거 요 끝에 거
요렇게 두 가지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거는 6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랑 12분의 1이랑 그리고 요게 6분의 3, 2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고 분자는 그럼 첫 번째가 세 번째가 올라갔으니까 1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써지겠고요. 이거 12 다 곱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5분의 4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12를 곱하면 5분의 4 이렇게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1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17번처럼 그냥 전체 학생 수를 몇 명이라고 설정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푸는 게 편하다, 생각하기 편하다 그랬죠. 이 문제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호원고등학교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1000명으로 맞춰봅시다. 전체 학생이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남학생이 550명 있을 거예요. 그쵸? 55%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학생은 450명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남학생 중에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남학생의 60%입니다. 그럼 550명의 60%면은 330명이죠. 그 다음에 남학생들 중에서 창포원을 선택한 친구들은 나머지니까 요거의 나머지 550명 중에 요거의 나머지니까 220명이 될 거고요. 자, 여학생 중에서도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고 창포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는 여학생 중에서는 60%가 창포원을 선택했대요. 그러면 450명의 60%면은 270명이죠. 270명이 창포원을 선택했고 나머지 그럼 180명이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인원수를 딱딱딱딱 써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뭐냐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이게 질문입니다. 자, 딱 읽자마자 아하 이거 조건부 확률이네.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걔가 남학생일 확률은 이걸 물어봤으니까 자 이것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어린이 대공원 분의 P 남자 교집합 어린이 대공원인데 조건부 확률 할 때 누누이 얘기하죠. 여기를 PP로 써도 되지만 NN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NN으로 바꿔도 돼요. 그럼 이거는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한 사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얘네와 얘네잖아요. 그쵸? 그럼 합쳐서 510명. 그럼 분자에는 남자 중에 어린이 대공원을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330명. 얘네들만 들어가겠죠. 그럼 00 하나 떼주고 3으로 약분시키면은 17분의 11,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수령 1-1번입니다. 자, 이렇게 6명이 원탁에 앉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에 앉는다. 간단한 문제죠? 여자 3명을 이웃하게 하고 싶으니까 묶는 거죠. 한 명으로 묶어요. 그러면 남자 3명이 남아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 3명은 묶여서 한 명처럼 취급되는 거니까 전체가 4명인 겁니다. 4명을 원순열로 배열한다. 3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이웃한 세 사람끼리의 순서 바꾸는 거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곱해서 36이 논수령 1번의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수령 1-2번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헷갈려요. 네,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이제 처음부터 원순열이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원순열이 아니라고 한번 상황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원순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얘를 옆으로 한 칸씩 돌리면 다른 경우가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요게 이제 어떤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에 뭐 이따만하게 자 이렇게 대형 TV가 하나 있다. 대형 TV가 하나 있다. 그러면 TV 앞자리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원순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순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발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남자 3명이 있고
남자 1, 남자 2, 남자 3이 있고 여자도 3명 있죠. 여자 1, 여자 2, 여자 3이 있어요. 그럼 먼저 남녀를 짝을 지어 볼게요. 커플을 만들게요. 그래서 뭐 요렇게 커플, 뭐 요렇게 커플, 요렇게 커플 이런 식으로 커플을 만든다 하면 커플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 3명을 밑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커플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만큼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얘네들을 A 커플, 얘네를 B 커플, 얘네를 C 커플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커플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요렇게 두 자리 요렇게 두 자리에 이제 한 쌍의 커플이 앉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두 자리 여기에 또 한 쌍의 커플이 앉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자리에 한 쌍의 커플이 앉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커플들의 자리를 배열하는 경우 뭐 가령 뭐 빨강 자리에는 A 커플, 파랑 자리에는 B 커플, 초록 자리에는 C 커플 이런 식으로 커플들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역시 3팩토리얼만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 커플이 이 빨간 자리에 앉기로 했다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남녀를 바꿀 수 있죠. 그죠? 남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바뀌는 경우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각각의 커플마다 A 커플도 2가지, B 커플도 2가지, C 커플도 2가지에서 2의 3제곱만큼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해주면 원순열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남자의 맞은편에 여자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3팩 6가지, 요거 6가지, 요거 8가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8 이건데 근데 사실은 원순열이었다. 사실은 원순열이니까 요 전체 경우의 수를 6명이니까 6으로 나누면 원순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6으로 이렇게 딱 나눠주시면 답은 48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2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복조합과 중복순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7개. 같은 종류의 사탕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복조합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1개씩은 줄 거기 때문에 일단 7개의 사탕 중에 하나씩 띡띡띡 나눠줘 버리면 결국 남은 4개의 사탕이죠. 4개의 사탕을 3명의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3H4가 되겠죠. 그래서 사탕을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3H4 그러면은 6C2가 되는 거니까 15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는요 사탕과는 다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수예요. 그럼 음료수도 다 이제 서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순열이 되겠습니다. 중복순열. 그래서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음료수를 들고 3명의 학생 중에 1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3명의 학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명 중에서 중복순열로 6번의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3의 6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탕도 주고 음료수도 주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3의 6제곱이고 이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n 값인데요. 그거를 81로 나누라 그랬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15 곱하기 9가 돼서 답은 135가 되겠네요. 네,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A, B 사건에 대해서 A의 확률이 3분의 1,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럼 요런 거는 바로, 그럼 요거는 B의 확률도 2분의 1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1에서 빼면 되니까.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자, 나에 요런 식이 등장을 했는데, 요 식에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둘 다 PA 교집합 B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PA 교집합 B 요 확률을 소문자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나식이 이런 거잖아요. PA분의 PA 교집합 P 플러스 PB분의 PA 교집합 P, 요게 지금 7분의 10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건데, 자, PA는 여기서 3분의 1이라고 말해줬고요. 그 다음에 PB는 우리가 여집합을 이용해서 찾았죠, 여기서. 그리고 요 A 교집합 B, 요걸 우리 소문자 P로 두기로 했으니까 결국 이 식은 3분의 1분의 P 플러스 2분의 1분의 P, 요게 7분의 10하고 같다, 이런 식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 분모 분자에 30 곱하면 3P, 얘는 2P, 그게 7분의 10인 거니까 5P가 7분의 10이라서 P는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P가 뭐였냐면 A 교집합 B의 확률이죠.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요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1-P가 될 거고, P가 7분의 2라는 거 우린 구했으니까 이거는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쪽 문제들이 풀만하고요, 앞쪽에 어려운 문제가 몰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실전에서 이런 시험지를 만나더라도 멘탈이 초반에 털리지 마시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